안녕하세요.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ICO, STO 프로젝트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한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블록체인 산업, 특히 가상화폐 발행과 관련된 자문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쪽이 워낙 신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거 관련해서 도대체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 산업 내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주로 개발자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도 변호사한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저희가 하는 일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구체적으로 하는 일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은 용어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ICO라고 하면은 Initial Coin Offering의 준말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기업 공개를 할 때 IPO 한다고 하잖아요.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나온 용어고, 보통 ICO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대중들,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것, 이거를 보통 ICO라고 합니다. 이렇게 ICO를 통해서 발행되는 가상화폐는 저희가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즉 가상화폐 중에서 증권으로서의 성격이 없는, 보통은 포인트 뭐 이거랑 비교하면 조금 더 가깝게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플랫폼에서 내가 원하는 활동들, 서비스를 구매할 때 그 대가로 지불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업로드를 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상처럼 주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활동에 따라서 뭔가 채굴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다음으로 STO는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의 준말입니다. 요새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시큐리티 토큰이라는 말에서 아실 수 있듯이 발행되는 가상화폐가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상화폐를 발행해서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STO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이런 증권형 토큰을 규율하는 법령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어느 나라든지 이런 증권에 대해서는 기존 증권 관련 법령에서 이미 규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TO는 이런 기존 증권 관련 규제 법령상의 규율들을 따라서 발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런 ICO에서 변호사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ICO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유틸리티 토큰, 뭐 일종의 포인트 같은 그런 유틸리티 토큰을 구매자들한테 먼저 판매하는 게 이게 어떤 법에 따라서 이게 금지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사실 구체적인 법령을 찾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정부는 투기 위험이라던가 다단계 사기 이런 위험들을 고려해서 일단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를 발행해서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자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상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법인을 설립해서 해외 법인에서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런 가상화폐를 발행할 해외 법인의 설립에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게 되고요. 또 회사가 하나 설립되면은 사실 여러 가지 뭐 주주총회라던가 이사회라던가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업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회계 처리나 세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 업무들도 같이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업무가요, 이제 백서를 검토하는 겁니다. 이제 백서, 뭐 영어로는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는데, 백서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개발 계획서 같은 거예요. 사업 계획서. 실제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발행자가 이 가상화폐는 어떠한 플랫폼에서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될 거다. 이 플랫폼은 어떠어떠한 서비스나 재화나 아니면은 베네핏을 여러 대중들한테 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는 문서가 백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서가 가상화폐 발행 전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게 되고요. 뭐 구체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부분은 백서에 나와 있는 설명에 따를 때
이 토큰이 증권에 해당할까? 이 부분을 사실 제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를 발행을 했을 때 그 가상화폐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되어야지만 실제로 그 가상화폐를 구매한 구매자들이 자금 유동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이 되게 중요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할 때는 보통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이 토큰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가져와라 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백서를 볼 때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상화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라던가 또는 다른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프로젝트가 좌초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발행자로서는 그런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본인들이 너무나 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책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을 많이 두게 되고, 그런 부분도 법률적으로 변호사들이 검토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는 백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토큰의 성격, 즉 토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얼마나 발행되고 누구누구한테 발행이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그리고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상화폐 발행 절차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자가 산다고 했잖아요. 구매자가 사기 때문에 발행자와 구매자 사이에 판매 계약이 있고요. 이런 판매 계약이 뭐 프라이빗 세일, 뭐 프리세일, 퍼블릭 세일 뭐 이렇게 단계를 나누기도 하는데, 각 단계별로 필요한 계약서 작성 이런 것도 도와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가상화폐를 많은 분들이 살 수 있도록 마케팅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들과의 마케팅 계약,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게 되고, 또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마케팅을 하거나 토큰 이코노미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 어드바이저들과의 계약, 그리고 실제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주요 멤버들이죠. 팀 멤버라고 하는데 그들 간의 팀 멤버 계약,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발행을 위해서 발행법인을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서 모집한 자금들을 환전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금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금의 이동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외국환거래법 이슈들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CO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는 개발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개발이 된 다음에도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게 됩니다.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해외법인이 뭐 직접 그걸 다 할 수도 있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한국에 있는 한국법인들이 그런 개발 업무라던가 아니면 나중에 플랫폼 운영 업무라던가 이런 걸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한 발행법인과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한국법인 간의 개발 용역 계약서 아니면 운영 용역 계약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되고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드리게 됩니다. 이 정도가 ICO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드리는 자문이고요. 다음으로 STO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TO는 맨 앞에 조금 설명드렸지만 어느 나라나 증권 관련 법령이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상 50인을 넘게 불특정 다수인한테 증권을 발행해서 판매를 할 때는 증권신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보통은 뭐 투자설명서, 프로스펙터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작성하는 걸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작성된 신고서들을 뭐 규제기관에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규제기관 등록에 관한 것도 협조를 해드리고, 또 어떤 나라에 따라서는 특정 라이센스가 있어야지만 이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라이센스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라고 하면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상화폐 발행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당연히 해외 로펌과의 협업이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싱가포르나 몰타나 에스토니아나 이런 나라들에 다 협업하는 로펌을 두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상화폐 발행에 대한 거였고요. 아무래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사실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서 모집되는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분쟁들도 많이 생깁니다. 저희가 이런 분쟁들에 대한 자문도 같이 하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송무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송무 대리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발행자, 약간 동업하는 팀 멤버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발행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발행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판매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문들도 하게 되고요. 가상화폐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자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새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거래소를 이용한 이용자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들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런 소송들도 대리를 하게 되고요. 이 정도가 가상화폐 발행 또는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해서 변호사들이 하는 업무였습니다. 조금 재미있으시죠?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ICO, STO 관련해서 각국의 규제들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